캔디북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감정을 읽는 시간. 부제는 고독과 슬픔에서 사랑과 신뢰까지 우리가 몰랐던 감정의 10가지 얼굴입니다. 책 소개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정여울 님이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정 없는 세상은 어떨까? 세상은 색깔 없는 텔레비전처럼, 향기 없는 꽃처럼, 잿빛 창살로 뒤덮인 거대한 감옥처럼 무감동해지지 않을까? 나는 감정을 마치 시한폭탄이나 되는 듯 조심 또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나는 왠지 그들의 가르침이 미심쩍었다. 감정을 억제하라는 그들의 외침 자체가 오히려 감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반대로 감정은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일깨워야 할 대상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이 책 감정을 읽는 시간은 그런 내 오랜 믿음에 힘찬 응원을 보내준다. 그래, 감정은 참 소중한 것이다. 시간을 지날수록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일보다는 감정을 진정으로 돌보고 보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때로는 철두철미한 논리로, 때로는 격정적인 어조로 감정의 소중함과 감정의 의미를 세심하게 일깨워준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감정을 보물처럼 세심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정여울 님의 소개 글입니다. 참 공감 가는 글입니다. 감정을 읽는 시간 저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스 페터 지몬 1961년 출생, 역사학과 사회학을 공부하였다. 헨리 나넨 언론학교를 졸업하고 슈테른, 그린피스 매거진 등을 거쳐 독일 시사주간지 디 보에의 학술부문 부장을 지냈으며 현재 유럽 최고의 다큐멘터리 잡지 GEO의 과학학술 전문지인 GEO 위센의 책임 편집자이다. 그는 최신 학문의 흥미로운 연구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더 많이 독자들에게 접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에 실생활에서 도움을 얻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우리는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감정의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을까? 클라우스 페터 지먼은 감정에 관한 이런 흥미진진한 질문들을 쫓아가면서 감정에 내린 결정이 우리 행동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쳐준다. 또 감정이 우리 생각과 달리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그러므로 감정이 어떻게 생기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두면 보다 주체적으로 감정을 대할 수 있고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지원책으로는 자기 공식, 행복한 나에 이르는 15가지 길, 이상 작가 소개를 했습니다. 차례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감정, 느낀다는 것에 관하여. 챕터 2. 두려움,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느껴야 할. 챕터 3. 고독, 어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경고. 챕터 4. 혐오감, 옳은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 챕터 5. 행복, 영원히 느끼고 싶은 찰나의 감정. 챕터 6. 사랑,
그 무엇도 이기지 못할 막강함. 챕터 7 시기심.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안간힘. 챕터 8 복수심.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챕터 9 스품. 참고 참고 또 참지 말고 울어라. 챕터 10 신뢰. 섬과 섬을 잇는 감정의 다리. 챕터 11 분노. 나를 드러내는 가장 극한 방법. 플라톤은 감정을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에 비유했다. 마부인 이성은 제멋대로 달려가는 이 감정의 마차를 항상 잘 조종해야 한다. 그래야 영혼의 마차가 길을 벗어나지 않을 테니. 그로부터 2000년 후쯤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의지로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강하다고 썼다. 정말 탐나지 않는가? 고삐 뿔린 욕망에 재갈을 물리는 강한 의지와 명철한 이성이. 하지만 그건 일면에 불과하다. 우리가 애타게 갈망하는 감정도 있으니까 말이다. 행복이 찾아올 때 그 달콤함을 만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마침내 이루었을 때 동료들 앞에서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마라톤 대회를 완주했을 때는 또 어떤가? 하지만 제 아무리 달콤한 감정도 사랑의 감정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사납게 쿵쾅거리는 심장으로 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현대의 감정 연구는 공포를 상고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19세기 말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학술 잡지 마인드에 발표한 한 편의 논문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목은 감정은 무엇인가였다. 제임스는 갑자기 곰을 만난 인간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다. 무섭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 걸까? 도망을 치니까 무서운 걸까? 제임스는 곰을 인지하는 것이 공포를 불러온다는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빨라진 심장박동이나 달리기 같은 신체적 흥분이 오히려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임스에 따르면 감정이란 신체적 변화의 지각 이상이 아니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여러 이론은 우리 자신과 우리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행동 탓에 화가 났던 동료나 혹은 화가 났던 어쨌든 분노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공동으로 목표를 추구할 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타인의 삶을 동경하거나 시기한 사람들도 왜 그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어두로 알아내려면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존 카치오프는 EASE라고 이름 붙인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고독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2. 1. E. Extend yourself. 새로운 길을 간다. 타인과 어울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목표는 생활 반경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타인과 교류하는 연습을 한다. 그를 통해 자기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서서히 줄여나간다. 무엇보다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섣불리 예측하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일상적인 환경에서 표현력을 기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2. A. Action plan.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유일한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면 봉사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한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안정감도 선사한다. 3. S. Selection. 선별. 고독은 접촉의 양보다 질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특정 관계를 통해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는 감각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4. E. Expect the best. 최고를 기대한다. 항상 긍정적인 기대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고독한 사람들의 인성 구조로 미뤄볼 때 이런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그런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사합니다.